봅시다. 우리 애들은 이제 방구석에서 이렇게 듣는데 쌤은 여기 나와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 또 감회가 새롭네. 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이제 뭘 볼 거냐면 등비수를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 원리합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만 할게요. 자, 원리합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원리합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금과 이자의 합계야. 자, 원금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 그리고 이자는 당연히 알겠죠? 자, 그럼 얘는 지금 원리합계라고 하는 거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원리합계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일단 잠깐 써보면, 자, 원리합계는, 자, 원리합계를 일단은 보는데, 일단 원금이 A라고 볼게요. 자, 원금이 A1 있다고 볼게요. 괜찮죠? 자, 그 다음 이자가 R이라고 봅시다. 그리고 기간이 N년일 때 원금과 이자의 합계 구하는 공식은, 원금과 이자의 합계 구하는 공식은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얘가 원리합계 구하는 식이에요. 이해가 됐어? 자, 그 다음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적금을 할 건데, 초에 적금할 건지 말에 적금할 건지 두 가지를 따져보셔야 돼. 근데 이제 책에는 초에 집어넣는 것만 나와 있는데 원래는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은 초에 집어넣는 거, 말에 집어넣는 거, 내가 집어넣었던 금액에 이자를 추가해서 집어넣는 증액 문제가 있는데, 증액 문제는 쌤이 여기 교육과정이 살짝 조금 바뀌어서 안 나오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보충할 때 혹시 문제가 있으면 관련된 문제로 풀어줄 테니까 그때 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초에 집어넣는 거, 말에 집어넣는 걸로 같이 한번 봐봅시다. 자, 그러면 보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리법이랑 복리법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자, 단리법이라고 하는 거는 복리법이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용어 설명이 잠깐 필요해요. 자, 단리법이랑 복리법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단리라고 하는 거는 가볍게 계산하면은 내가 1,000원이 있어요. 1,000원이 있는데 1,000원에 10%면은 얼마예요? 100원인 거죠. 자, 그러면은 얘는 단리라고 하는 거는 계속 이자가 100원씩만 늘어나요. 이자가 100원씩 늘어나서 그 다음에 얘가 1,100원. 그 다음 이자가 또 100원씩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좀 쉽게 말하면은 수학적 표현으로는 등차 수열과 관련돼 있어. 일정한 수를 뭐 할까? 더하여 얻어진 수열이 단리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실제로 쓰이는 거는 전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뭐 저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제 은행을 가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전부 다 계산은 복리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복리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000원이 있어. 1,000원에 이자 10%를 더하는 거예요. 알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얘 물론 똑같은 금액이야. 똑같은 금액이긴 한데, 자, 1,000원에다가 1,000원이 있어.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1,000원에 10%니까 100원을 더 뭐 할 거냐면 추가할 거야. 이해가 됐어? 자, 그 다음에 얘는 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도 똑같아 보이긴 하지만 얘는 그냥 계속 100원씩을 더하는 거고, 얘는 이자만큼을 일정한 수를 곱해서 올라가. 그럼 얘는 지금 1,100원이죠. 그러면 이 1,100원에서 마찬가지로 몇 퍼센트냐면 또 10%가 또 10%가 일정한 금액으로 비율로 곱해져서 올라가요.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리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단리법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등차 수열, 복리법이라고 하는 거는 등비 수열로 관계식을 보고 계산하시면 되고, 자, 등비 수열의 정의가 일정한 수를 곱하여 얻어진 수열이니까 복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돈에서 일정한 수를 계속 곱해서 나아가는 수열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이 부분은 잠깐 지우고, 자, 이제 우리가 적금을 집어넣기 시작할 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자, 이거는 옛날 말인데요. 자, 기수불이라고 하는 건데,
기수풀이라고 하는 거는 월 초, 매년 초에 집어넣는 거예요. 알겠죠? 자, 매년 초, 월 초. 자, 월 초에 집어넣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적금을 하는데 뭐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이런 식으로 매번 돈을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원금이 A1 있다고 합시다. 괜찮아? 자, 원금이 A1 있고 이자가 R이라고 할게요. 자, 이자가 R이고 기간이 N년이라고 할게요. 기간을 뭐 N년? N월로 해줄까? N월로 해줄까? 자, 원래 년으로 하는데 월로 끊어서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은 자, 1월 초가 있겠지. 자, 1월 초가 있고 2월 초가 있을 거예요. 자, 2월 초가 있고 3월 뭐가 있을까? 초가 있는 거 맞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 자, 이렇게 가면은 몇 년 초가 있냐면은 기간을 내가 N년이라고 했는데 N년 초라고 볼게요. N년 초 이런 건 사실 없어요. 없긴 한데 그냥 일단은 그냥 써볼게. 자, N월 초. 자, N월 초까지 집어넣었으면 마지막에 여러분이 이제 저금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일단 마지막에 뭘 해야 돼? 내가 열심히 저금한 거 다 받아야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래서 얘는 N월 초까지 집어넣고 N월 말에 일단 다 받는 거야. 이해가 되셨나?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자, 1월 초에 내가 금액이 얼마인지 원금이 A1 갖고 있으니까 A1을 집어넣을 거야. 알겠죠? 자, 1월 초에 집어넣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뭐가 붙어야 될까? 이자가 붙어줘야 돼. 왜냐면 봐봐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너네랑 나랑 어떤 사이냐면은 친구 사이야. 친구 사이인데 니네가 완전 재벌이야. 니네가 재벌인데 내가 갑자기 너네한테 가서 500억을 막 빌려달라 그래. 그럼 500억을 빌려주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2년 뒤에 갚는데 그래서 계약서를 써. 누구누구는 누구에게 500억을 빌려주고 12개월 뒤에 500억을 갚는다. 1년 뒤에 500억을 갚는다. 라고 하면 거기다 사인을 하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왜 안 되냐면 돈의 흐름은 계속 바뀌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내가 이 500억을 갖고 있었어. 근데 지금 친구한테 1년 빌려줌으로써 내가 이 500억으로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돈을 더 불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럼 그만큼의 시간에 뭘 쳐줘야 돼? 이자를 추가를 해서 갚아줘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500억을 빌려줬어. 1년 뒤에 갚아. 그럼 500억 플러스 얼마를 줘야 될까? 그렇지. 500억이 1년 동안에 그 돈인.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 조선시대에 10원이었어. 좀 말이 안 되긴 한데 조선시대에 예를 들어서 뭐 10원이 있어. 근데 지금 오늘날의 화폐의 가치로 치면 10원보다 더 할 수가 있는 거지.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내가 하는 의미는 시간에 따른 뭘 더 쳐줘야 돼? 금액을 더, 이자를 더 쳐줘야 된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즉 얘가 지금 원금에다가 이제 원금이 A1인데 1월 초에 A1을 집어넣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A1을 내가 N월 말에 찾을 건데 얘가 N월 말까지 흘러가는 동안에 뭘 쳐줘야 될까? 이자를 쳐줘야 돼. 알겠죠? 그 이자가 원금과 이자의 합계인 원리합계를 구하는 식을 써서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얘가 시간이 열심히 흘러가요. 그래서 내가 N월 말에 찾아야 되는 금액은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만큼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받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2월 초에다 또 다시 얼마를 집어넣을 거냐면 A1을 집어넣을 거야. 알겠죠? 그럼 내가 N월 말에 찾아야 되는 금액은 요렇게 열심히 가요. 요렇게 열심히 가면 기간이 하나 줄어든 거니까 A의 1 플러스 R의 N-1제곱 요렇게 되는 거 맞겠죠? 자, 3월 초가 되겠어. 자, 3월 초면 또 A1을 집어넣으니까 얘는 계산을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A의 1 플러스 R의 N-2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지. 자, 요런 식으로 계속 가. 자, 요런 식으로 계속 가면 맨 마지막만 조심하면 돼. 자, N월 초에 집어넣을 거야. A1.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자, 어떻게 생각을 하면요. 뭘로 기억해 볼게. 자, 12월 1일 날 은행에 가서 내가 마지막 적금을 했어. 그럼 12월 31일 날 돈을 받을 때 그 한 달치의 이자를 붙여줘야 돼. 한 번은. 이해가 됐나?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돈이 적으면은 그 이자가 없는데 내가 말한 것처럼 뭐 1,000억, 2,000억을 갑자기 12월 1일 날 뒀어. 그럼 내가 12월 31일 날 찾으면 그 2,000억의 그 돈의 흐름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잖아. 그쵸? 그래서 그만큼의 이자를 한번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애널 초에 집어넣고 말에 꺼낼 때는 이자를 한번 뭐 해줘야 된다? 붙여줘야 된다라고 한 거니까 이자가 딱 한 번 붙어요. 자,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금액은 돈을 열심히 통장에 적금을 했어. 그죠? 그리고 12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나는 이걸 그냥 N이라고 썼지만 12월 말에 내가 총 찾아야 되는 금액, 즉 내가 저금한 금액을 다 돌려받는 금액은 여기 있는 이 값을 전부 다 뭐 해주면 될까?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있는 값을 다 더해주면 되는데 관찰을 잘 해보세요. 자, 얘를 첫째 항이라고 보고 얘를 n번째 항이라고 보면은 공비가 얼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요? 1 플러스 r씩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이죠? 자, 여기서 두 번째 항을 써보면 a에 1 플러스 r의 제곱이야. 자, 그럼 여기서 요만큼 딱 늘어난 게 얼마만큼 곱해졌냐면 1 플러스 r만큼 곱해진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등비수열이 합이야.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내가 열심히 적응을 했을 때 n월 말에 받아야 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냐면 SN이라고 하는 애는 자,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1 플러스 r에서 얼마를 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빼주면 되는 거 맞죠? 그럼 1 플러스 r 마이너스 1에 자, 첫째 항의 값은 얘예요. a의 1 플러스 r. 자, 공비는 누구냐면 얘가 공비니까 자, 1 플러스 r의 n제곱에서 마이너스 얼마 해주면 된다? 1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한 게 어떻게 되냐면 r분의 a의 1 플러스 r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외우면 안 돼요. 알겠죠? 이해를 하셔야 돼. 요 공식은 외우면은 어떻게 외워? 나도 이거 못 외웠어요. 알겠죠? 식으로 쓰는 거지. 그래서 한번 유도만 해준 거지 이걸 굳이 뭐 할 필요 없다? 외울 필요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일단 기말부를 하기 전에 기수불에 관련된 문제가 책에 딱 실려 있으니까 그거까지만 같이 보여줄 테니까 봐봐요. 자, 일단 문제 봅시다. 필수예제 12번. 자, 필수예제 12번을 보는 데 있어서 자리가 조금 없기 때문에 자, 요 부분만 살짝 좀 지울게요. 알겠죠? 왜냐? 공식은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요 부분만 잠깐 지울 테니까 봐봐. 자, 여기 부분만 살짝 지우고 자, 일단은 12번 잠깐 볼게요. 자, 12번을 보면은 자, 연이율이 4%래요. 자, 연이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당연히 이자야. 알겠지? 자, 이자가 4%래. 자, 퍼센트라고 하는 건 뭐였지? 퍼센트는 100분의 1인 거는 기본 상식인 거 알죠? 혹시 모를까봐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연이율 4%라고 돼 있고 복리로 매년 초 10만원씩 적립할 때라고 돼 있는 거 맞죠? 자, 문제를 읽어보면 매년 초라고 돼 있는 거 보이죠? 자, 매년 초 10만원씩 적립한다고 한 거 맞죠? 그러니까 얘는 기수불이네. 그죠? 자, 매년 초, 월 초. 자, 초에 집어넣는 건 기수불이에요. 알겠죠? 자, 기수불이라는 말 자체가 옛날 말입니다. 자, 그럼 매년 초에 10만원씩 적립을 할 때 10년 후에 원리합계는? 이라고 물어봤어. 자, 10년 후에 원리합계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으니까 10년 뒤에 내가 받아야 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물어보는 건 똑같아요. 자, 가봅시다. 자, 일단은 이렇게 볼게요. 똑같아요. 자, 일단 1년 초야. 자, 1년 초가 있을 거고요. 자, 2년 초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3년 초까지 있겠죠. 자, 3년 초. 여기까지만 쓰면 괜찮지 않나? 자, 10년 초가 있고, 자, 언제 받죠? 자, 10년 말에 받는 거 맞죠? 자, 그럼 따라오세요. 자, 일단 10만원이 있다고 하니까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보여줄게요. 자, 어떤 사람은 문제를 풀 때 10을 쓰고 10만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50. 여기는 여기까지만 써야 되는 거 맞죠? 자, 이렇게 풀어도 계산은 상관없으나 이러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10하고 맨 끝에 단위를 만원으로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끝 단위가 원 단위야. 근데
근데 내가 나중에 이거를 10,000원 이렇게 써주면 괜찮은 거 맞죠? 그래서 저는 10이라고 쓸 거고요. 그 끝 단위를 원이 아니라 뭐라고 쓸 거다? 10,000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럼 10만 원이니까 처음에 1년 초에 10만 원을 집어넣었어. 자, 그럼 내가 처음 1년 초에 집어넣었던 10만 원이 10년 말까지의 흐름에 따라서 뭐가 붙다 그랬죠? 그치, 이자가 붙으니까 원금과 이자의 합계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10만 원에 이자가 4%니까 0.04예요. 자, 그럼 얘는 지금 1 플러스 0.04의 기간은 몇 년 동안 흘러간 거죠? 10년 동안이니까 10년치가 흘러간다 라고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2년 초가 흘러가. 자, 2년 초에 또 얼마를 집어넣는데요? 10만 원을 집어넣는다 라고 한 거니까 얘가 흘러가면 얘가 10만 원에 1 플러스 0.04에 얘는 기간이 2년 초에 집어넣었으니까 얼마야? 9년인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3년 초에 또 얼마를 집어넣는다? 10만 원을 집어넣는 거 맞지? 자, 그럼 얘가 이렇게 계속하면 1 플러스 0.04의 8제곱이야. 자, 계속 가다 보면은 마지막 10년 초에 또 10만 원을 집어넣고 말을 꺼내면 이자가 한번 뭐 한다? 붙는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10년 초에 이자가 한번 붙으니까 이렇게 되고 내가 원하는 거는 이제 원리 합계니까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뭐 해주는 걸 원한 거다? 자, 더해주세요 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자, 여기 있는 걸 다 더할 건데 여기 있는 걸 다 더할 건데 자, 보면은 공비가 얼마예요? 1.04죠. 이해가 되셨어? 그럼 제가 10만 쓸 테니까 봐봐요. 자, 여기다가 S10이라고 하는 애는 1.04에서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항의 값은 10 곱하기 1.04고요. 자, 1.04에 공비가 1.04니까 기간은 10년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쌤, 그럼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책에서 친절히 다 나와 있습니다. 자, 1.04에 10제곱은 얼마로 계산하래요? 도와줘. 얼마라고 돼 있니? 나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얘는 얼마로 계산하라고 돼 있냐면 1. 얼마야? 48로 계산하라고 하는 거 맞죠? 그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자리가 너무 없다. 자리가 너무 없는데 위에다가 잠깐 써볼게요. 위에다가 잠깐 써보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얘는 여기서 요거 빼니까 0.04분의 얘네 둘이 곱하니까 10.4죠. 그죠? 얘는 그러면 10.4 그냥 이렇게 쓰고 1.48에서 얘를 뺐으니까 0. 얼마예요? 48.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어? 얘는 0.04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분모 분자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는 게 빠를까? 100을 곱해주세요. 그럼 얘가 4분의 10.4 곱하기 48이니까 나머지는 계산할 수 있겠죠. 약분 처리를 해주면 되고 뒤에 뭐만 붙여주면 된다? 10,000원 요렇게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만을 곱하시든지. 그래서 정리는 요렇게까지 하시면은 일단 책에 있는 뭐는 끝났다? 매년 초, 매월 초에 집어넣는 적금을 구하는 식이랑 똑같이 해결했다 라고 보면 되는데 그 밑에 보면은 볼게요. 공리로 만들려고 한다. 매월 초. 전부 다 문제가 매월 초만 있으니까 여기만 했는데 요 문제는 조금 깊숙이 해드렸고 일단은 기말불이라는 거는 얘기만 해줄게요. 알겠죠? 교육과는 좀 바뀌어서 얘는 나오지 않는 추세인 것 같으니까 여기 잠깐 지우고 자 봅시다. 자, 어떤 걸 볼 거냐면은 자, 요 문제를 조금 볼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를 잠깐 지우고 자, 여기만 잠깐 지우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좀 볼게. 자, 일단 기수불은 이렇게 했어요. 자, 기수불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기말불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좀 3번을 좀 바꿔볼게. 자, 일단은 자, 기말불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 매월 이렇게 되는 거죠. 매월 말, 매년 매월 말. 자, 얘는 아까 기수불은 매년 초, 매월 초에 집어넣은 거 맞지?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매년 말,
말에 집어넣는 거예요. 알겠죠?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2월 예를 들어서 31일까지 없는데 1월 1일하고 이렇게 봅시다. 자, 이런 느낌이야. 자, 1월 31일하고 2월 1일은 같다라고 보는 거야. 쌤 왜요? 라고 하면은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1월 31일 날 예를 들어서 돈을 엄청 크게 갖고 있어. 내가 부자야. 1,000억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은행에 막 가서 1월 31일 날 은행에 갔어. 그래서 야 이거 돈 다 맡겨주세요 하고 그 다음날 2월 1일 날 찾으러 왔어. 그럼 은행에서 이자를 줄까 안 줄까? 아무리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간다고 쳐도 주지 않겠지, 그지? 그런 것처럼 수학에서는 약간 뭐라고 보면 되냐면 초랑 말은 같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즉, 이 1월 31일과 2월 1일은 뭐 할까? 같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도 잘 봐. 뼈대는 초야. 자, 뼈대는 초지만 일단은 우린 말로 볼 거니까 봐봐. 자, 2월 초는 1월 뭐랑 같을까? 그렇지. 말이랑 같은 거 맞죠? 이해가 되셨어? 자, 그럼 2월 초, 3월 초라고 하는 건 뭐랑 똑같을까? 2월 뭐랑 같을까? 말이랑 똑같은 거 맞아 아니야? 잘 이해하고 있죠? 자, 그럼 얘가 이렇게 흘러가. 그럼 얘는 n월 초라고 하는 거는 뭐 n월 말이랑 똑같은 거니까 얘는 그냥 n월 말이라고만 써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돈을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죠? 내가 적금을 똑같이 집어넣을 건데, 자, 스타트 지점이 어딘지만 조심하면 돼. 자, 처음에는 여기서 집어넣은 거 맞죠? 하지만 아니에요. 기말불은 어디다 집어넣는다? 자, 1월 말에 집어넣을 거야. 왜요? 라고 하면은 뼈대는 2월 초야. 근데 초는 항상 뭐라 그랬어? 말이라고 갖다 그랬으니까 여기서에다가 얼마를 집어넣냐면 A1을 집어넣을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 자, 그럼 A1을 집어넣고 이 원금과 이자의 합계에 따라서 n월 말에 갔을 때 나의 받아야 될 금액은 1 플러스 R의 n제곱이 아니야. 왜죠? 라고 하면은 여기서 출발한 게 아니고 하나 덜 출발한 거니까 n 마이너스 얼마일까? 1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2월 말에다가 A1을 집어넣고 n월 말에 딱 찾으면 A에 1 플러스 R의 n 마이너스 2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계속 가면은 일단은 뭐 세 번째까지 집어넣는다고 볼까? 자, 3월 말에 또 집어넣었어. 그럼 A에 1 플러스 R에 n 마이너스 3제곱으로 이렇게 가. 그럼 여기서만 조심하면 돼요. n월 말에 집어넣고 내가 총 받아야 되는 금액은 n월 말에 집어넣고 n월 말에 꺼내야 돼. 왜냐면 계속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언젠가는 찾아야 되지. 근데 기수불에서는 초에 집어넣고 말에 찾았지만 기말불이라는 거는 말에 집어넣고 말에 찾는 거니까 이거야. 내가 12월 31일 날 그동안 집어넣었던 돈을 다 찾을 거야. 근데 12월 달치도 집어넣어야 되니까 12월 31일 날 집어넣고 12월 31일 날 다시 찾으니까 당일날 집어넣고 당일날 찾으면 이자를 붙여줄까 안 붙여줄까? 니네가 은행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당연히 안 붙여주지, 그치? 미쳤니? 자,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n월 말에다가 마지막으로 집어넣고 A1 그리고 꺼낼 거니까 여기는 이자가 붙게 안 붙게? 붙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이제 n월 말에 찾아야 되는 금액은 여기 있는 거를 전부 다 뭐 해주면 될까? 더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금액은 요만큼이 내가 찾아야 되는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비가 1 플러스 R씩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래서 이 SN이라고 하는 애는 SN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그대로 갖다 쓰면 돼. 자, 공비가 1 플러스 R씩 계속 곱해져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게 곱하기 1 플러스 R씩 전부 다 1 플러스 R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등비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을 갖다 쓰면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들어가고요. 첫째 항이 좀 바뀌어요. 자, A에 이렇게 들어가고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쓰시면 얘가 기말불이라고 하는 구하는 공식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과정만 알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괜찮죠? 자, 그럼 원래 하나가 더 있어. 원리합계. 자, 원리합계에 하나가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 증액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 자, 증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잠깐 설명만 해주고 뭐 디테일하게 설명은 하진 않을게요. 자, 증액이라고 하는 거는 요런 차이가 있어. 자, 잠깐만 설명을 하면은 x를 증가시켜서 집어넣는 거야. 이자만큼. 즉 내가 원래 저금을 할 때는 자 1월 달에 난 1,000원 집어넣을 거야. 그럼 2월 달에도 1,000원, 3월 달에도 1,000원, 4월 달에도 1,000원 이렇게 한 거잖아. 근데 난 그것보다 좀 더 많이 집어넣고 싶거든. 그래서 어떻게 집어넣냐면 요 돈에 금액을 A1씩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여줄 테니까 봐봐요. 자,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여기다가 뭐 기말불로 보든지 그런 거 상관없고요. 자, 일단은 뭐 2월 초에 내가 A1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3월 초에는 A1에 집어넣은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자만큼 더해서 집어넣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2월 말에 집어넣는 금액은 이만큼씩 집어넣겠다. 즉 얼마만큼 지금 이렇게 한 거냐면 이렇게 증가시켜서 집어넣는 금액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증액이라고 얘기를 해. 자, 요거랑 관련된 문제는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교육 과정에서 안 하는 추세로 좀 빠졌어요. 제가 시간 나면은 추가적으로 문제 찾아서 풀어드릴 테니까 요 정도만 알고 계시고, 자 그럼 세 번째까지도 만약에 3월 초, 뭐 3월 말이라 2월 말 아니 뭐 4월 초라고 봐도 되고 3월 말이라고 봐도 되고 요 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 그럼 그 다음 집어넣어야 될 금액은 내가 저번 달 집어넣었던 금액에 이자를 더 추가해서 집어넣을 거니까 A에 1 플러스 R의 제곱만큼 집어넣을 거야. 알겠죠? 자, 이래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증액이라고 얘기를 한다 보고 되고요. 뭐 보시면 되고, 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살아생전 딱 한 번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웬만하면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기수풀 초에 집어넣는 것과 말에 집어넣고, 자 원리 합계라는 게 이렇게 흘러간다 라고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잠깐 끊었다가 저는 잠깐 쉬고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